안녕하세요. 자녀에게 물려주는 주식 일기를 쓰고 있는 유튜버 자물주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살아 숨쉬는 돈의 흐름이라는 주제로 관련 컨텐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좋은 기사가 있어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세계 자산시장의 규모는 일상의 화폐 단위로는 가늠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규모가 되었습니다. 단지 세계 총생산, 즉 국가별 GDP 합계를 기준으로 그 크기를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단위는 달러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주식시장의 규모는 약 81조 4,300억 정도입니다.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대략 8경이 넘는 그런 금액이겠죠. 채권시장의 규모는 주식시장의 규모의 2.6배 크게 형성되어 있고 215조 달러입니다. 대략 22경, 23경 정도 되는 원화로 보면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파생상품 규모는 채권시장의 규모의 2.5배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4조 달러, 원화로 보면은 약 55경 이상의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주식시장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관들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두고 돈의 투자처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규모에 비해 채권 및 파생상품의 시장 규모는 2배에서 6배 이상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님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몇 년마다 주기를 거치며 큰 파동을 이루는 주된 이유는 거대한 규모의 돈이 이익을 쫓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흐름 안에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다른 투자처로 예를 들어 채권이나 파생상품 쪽으로 이동하는데 주식시장 안에서 개별 주식 종목에 희망을 거는 것은 무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따라서 대세 하락이 시작된 장에서는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의 해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락이 멈추고 상승이 시작되면 다시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할 수 있는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본인의 성향과 맞는 해지 포트폴리오를 찾아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러, 금, 인버스, 현금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이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평소 소규모라도 해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전략을 연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도 대세 하락장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채권은 모든 금융자산의 주춧돌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식 가치가 계산되고 파생상품 거래가 시작됩니다. 채권 강세의 또 다른 의미는 저금리입니다. 값싼 돈은 생산과 소비를 자극했지만 부동산, 주식시장, 파생상품 시장 등의 거품이 쌓였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 무한정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저금리 정책이 깔려 있었고, 그러나 2021년 1월 분기부터 미국이 고금리 정책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높아진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품이 쌓인 자산 시장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켜야 하는 금융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돈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금융 발작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금융 발작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아닌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 즉 정상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금융 발작이 공포로 다가오고 누군가에게는 부를 확대하는 기회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 파동이 없다면 자산시장은 죽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금융 발작이 시작되면 전문가들이 경쟁하고 있는 채권 시장의 돈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은 채권의 손해를 해지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인 파생상품 시장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어서 뒤늦게 개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주식시장의 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것은 개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돈은 다시 비교적 안전자산인 수익률이 높아진 채권 시장으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는데 바닥은 투매가 2에서 3회 일어난 이후 안정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소 해지 전략을 세우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은 물타기를 하거나 다시 상승장이 올 때까지 지루한 생존 게임을 이어갈 것입니다. 2020년 코비드-19 위기로 인해 전 세계에는 더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이제는 돈을 회수하는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금리 인상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슬기롭게 이번 금융 발작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